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부랴부랴 확보한 이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이 전국 주유소에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소수를 구하기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의 한 주유소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반 차량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 있는데요. 어제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일부가 시중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차량 번호를 적고 1인당 30리터씩 정해진 물량만 살 수 있는데요. 마치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현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이게 계속되면 좋은데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조마조마하는 거야. 언제 차 쓸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앵꼬 상태야, 요소수. 자, 요소수를 확보를 해도 이렇게 불안한데 요소수를 한 통도 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군에서 이 방출한 물량, 이 양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정부가 일부 차량, 그러니까 컨테이너 차량에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이 현장에 뒤늦게 전달이 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요소수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 왔던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12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된대요. 형평성에 진짜 어긋나는 거야. 같이 놓으면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같이 벌어먹는 입장인데 왜 되고 왜 안 되냐 이런 말이에요. 줄을 1시간을 섰어요. 그런데 이 지금 길로 막고 있길래 와서 물어보니까 컨테이너만 넣어주고 건설기계도 안 넣어준대요. 현장에 가면 올스톱인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보도가 떴더라고요. 그걸 보고 왔는데 안 넣어준대 버리면 안 되지. 자, 정부가 뒤늦게라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요.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도 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줄 알고 화물차 운전자 기사님들은 갔는데 갑자기 갔는데 컨테이너 기사들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야말로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제 미리 만약에 주유소에서 여기는 컨테이너 선 그 화물차만 되고 네. 나머지 화물차들은 안 된다. 이거라도 사전에 예고를 했다면 4시간씩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전체가 좀 물량이 모자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전에 미리 예고하고라도 하면은 좀 그런 불편을 덜었을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급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들이 더욱 가중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마스크 대란 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뭔가 대책을 내놓고도 그 현장에서의 철저하지 못한 조치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일환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일환 경제수석은요, 지난 5일 출범한 청와대 요소수 태스크포스 팀 단장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런 논란을 반영한 경질 인사가 아니냐 이런 보도가 아침부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요소수 문제는 대통령에 나서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처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도 청와대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뭐 저 수석 한 사람의 모든 책임은 아니겠지만 네. 누군가는 그래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아마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신임 지금 경제수석이 박원주 전 특허청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를 두고도 그러니까 지금 수입 다변화를 먼저 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좀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온 거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 특허청장이니까 특허청에서 근무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이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그쪽에 전문가인 건 맞아요. 그리고 매우 유능한 네. 관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으로 한 건 잘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요소수 사태는 그냥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격 수급 불안이라든가 뭐 잠시 일시적인 게 아니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과정에서 네. 중국이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 금지하는 그런 싸움 과정에서 네. 자원의 안보화 과정이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수석한테 TF 팀장을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적어도 청와대 전체에서 국가안보실도 들어가고 해서 대통령 직접 나서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교통상부 장관도 나서고 해야만 이게 중국과 협상이 되고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경제 문제로 풀어라 이렇게 하면 부지야 세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일 시작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수입 다변화에 이 효과적인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